안녕하십니까, 김종입니다. 이번에 KBO가 티빙과 계약을 통한 것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한 450억으로 해가지고 3년간 1350억으로 그 온라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 OTT 중계권을 확보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에 관련된 모든 사업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스트리밍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그게 따른 뭐 하이라이트라든지 주민형 VOD라든지 이 모든 사업, 쉽게 말하면 TV 일관, 우리가 공중파 TV에서를 제외한 온라인의 모든 사업권을 이번에 티빙에서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질문하신 게 해외나 국내외 사례를 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뭐 OTT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프로축구 K리그가 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연 60억 원 정도의 어떤 지불하고 지금 그 중계권을 지금 OTT 중계권을 하고 있는데,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이제 다양한 몇몇 이제 채널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이제 MLS, 우리가 메시가 뛰고 있는 지금 미국 메이저 사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10년간 이 OTT 중계권으로 25억 달러를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좀 특이한 경우가 미국 이제 프로스포츠계 나타났는데, ESPN, 우리가 아는 ESPN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스라든지 워너브라더스, 이 세 개 기업이 함께 합쳐서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해가지고 스포츠 전문 스트리밍 회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스포티비에서, 스포티비가 이제 스포츠 전문 채널이면서 스포티비 나우에서 이제 우리 메이저 리그라든지 ML, 그 다음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다양한 해외 메이저 스포츠들을 지금 스트리밍으로 중계 방송해서 우리나라한테 유일하게 스포티비 나우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아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ESPN이나 폭스나 워너브라더스라는 이 회사가 지금 미국 스포츠 시장 중계권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트리밍이나 OTT 시장은 굉장히 미국에도 크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스포츠 쪽에서의 어떤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점점점 그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볼 수 있는 게 당연한데, 첫 번째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게 되면은, 스트리밍 이 OTT 사업이 새로운 온라인 그러니까 수입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BO 자체가, 그 구단도 자체가 지금 프로 중계권료가 올해 한 540억, 이게 450억에서 990억. 어떻게 보면 과거에 오프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TV 중계권료만 받았던 것이 이제 온라인 스포츠 시장이 됨으로써 새로운 수익 사업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경기를 관람하는 질, 우리가 TV로 보는 그 일반적인 TV 질보다 훨씬 고급의 HD 화면의 고급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볼 수 있는, 그 경기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관람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논란의 거리도 있겠습니까만은 팬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스트리밍을 봄으로써 그 스포츠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 스포츠에 더 관심을 갖고, 그 프로야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관심을 갖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서 팬들을 더 확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 단지 생중계뿐만 아니라 VOD라든지 다음 쇼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미국에서도 지금 스트리밍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여러 회사가 뭉쳐서 여러 방송국이 뭉쳤듯이, 한국도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지금 쿠팡에서 프로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스포츠도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좀 부정적인 면도 또 지금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 점은 여기에 액세스의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뭐 우리 경제에서 가지고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데, 플랫폼을 빌려서 쓰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런 뭐 게임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물론 5,5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싼 것 같지만은, 한 시즌을 보고 볼 땐 결국 한 6만 원 정도, 4만 5천에서 6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솔직히 부담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프로야구는 굉장히 무료로 대중 스포츠로 국민 스포츠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좀 이런 접근하는 데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게 스포츠 팬들이 더 모일 거라고 생각되고 있지만은 무료로 했을 때는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팬들이 함께 모여서 공론의 장도 만들고 서로가 그 팀에 대한 로열티를 좀 함양하고 그다음 더 소속감을 늘릴 수 있는 팬들이 그런 건데 인기 스포츠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프로농구가 그랬어요. 프로농구 한참 인기 있을 때 이 공중파에서 중계를 안 하고 중계권료를 좀 더 케이블 TV로 갔다가 거기에서 좀 굉장히 침체되기를 계속 지금 겪고 있고 결국엔 지금은 농구 팬들만 지금 농구를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야구도 좀 그런 어떤 징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또 나온 게 아까 액세스에서 이게 접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물론 지금 티빙이나 티빙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럼 네이버 프리미엄 어떤 회원이 된다든지 하면 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불법으로 보는 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불법적으로 보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지만 직접 볼 수 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또 더 나아가지고 이게 불법 도박하는 사이트에서 주로 이게 앞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인지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성에 있어가지고 좀 더 새로운 안 좋은 쪽으로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무료로 봤던 것이 유료화 되니까 그만큼 프로야구에 대한 홍보가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시차예요. 지금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중계와 그다음에 중계하는 게임이 벌어지는 그 시간과 중계 시간하고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그 시간의 차가 있게 되면은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팬들의 입장에서는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네. 글쎄 이게 지금 결국 심리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팬들에게. 왜냐하면 과거에 지난 우리 프로야구 82년도 시작하고 거의 42년 동안 무료로 거의 프로야구를 봐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심리적 마지노선이 아니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무료화하고 1,000원에 정도로 해가 유료화한다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것이 한두 달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떤 팬들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 적어도 한 전반기까지는 좀 무료화해 가면서 그 다음에 또 지금 프로야구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변화하는 게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이라든지 로봇이 이런 ABS라든지 이런 여러 제도가 있어서 그것 또한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전반기까지 적어도 7월까지는 무료화하고 그 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이걸 확대함으로써 금액을 팬들이 좀 저항을 좀 덜 하고 이 제도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지금 더 문제가 약간의 어떤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이 OTT 사업에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구단한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런 새로운 수익 사업이 늘어났으면은 물론 과거에 비해서 2배나 늘어나서 KBS 굉장히 잘했지만은 이 수익금이 관람 문화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프로축구에서는 60억밖에 받지 않고 있지만은 프로축구 팬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팬들이 언제든지 구장에 와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쉽게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관람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고 불편함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야구 팬들의 어떤 관람 문화를 개선하는데 좀 더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팬들한테 어떤 짐을 지는 거거든요.
얼마 막 큰 돈은 아니라면 아니고 큰 돈은 큰 돈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쇄시키고 팬들이 좀 더 프로야구를 더 좋아하고 더 많은 좀 문화로서 즐기고 관람 문화를 좀 즐기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단에 그 돈을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더 관람 문화 개선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